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사무관리 기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게 문서 작성 기술입니다. 자, 문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록을 위해서입니다. 기록. 기록을 남기게 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문서를 다시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내용 전달한 걸 가지고 또 계속 쭉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문서라는 거 아시죠? 학교를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달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쭉 보관이 됩니다. 그렇죠? 의사가 계속 보관이 돼서 그걸 따라서 학교에서도 쌤들이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업무 지원도 기능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업무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기록뿐만 아니라 전달, 의사 전달, 보존, 행정 지원, 업무 연결 기능 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선택하거나 혹은 어렵게 써서 내용이 혼란스럽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쉬운 용어를 써서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양식과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시간과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지고 양식이 달라지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성과 용이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서관리 절차는 보시다시피 구분, 분류, 편철, 보관, 이관, 보존, 팩인데 이거는 출력된 문서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문서를 선별해서 정리하고요. 그래서 문서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해서 묶어줍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가 보존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도 이런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한 30년 지나면 이렇게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관리 절차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분산식.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혹은 한 부서에서 전담하거나 혹은 일정 한도 내에서 어떤 것은 이제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중앙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절충식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 관리를 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가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가공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정보가 됩니다. 정보.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가공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정보로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죠.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 관리 운영 기술은 앞에 설명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렇죠. 그때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뭐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혹은 시각적인 효과를 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생님들도 이런 PPT를 이용하는 건 뭘까요? 조금 더 학생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저장했다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 자원입니다. 앞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컴퓨터는 더 이상 컴퓨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그다음 학교들도 병원들인데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 서로 통신합니다. 저 멀리 있는
교무실과 이런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PC들도 어떻게 다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행정의 회계 처리 업무 기술이 있는데 뭐 회계는 말 그대로 돈 관리입니다. 돈 관리.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큰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업무 처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조금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따야 할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무관리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 과제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편집하고 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예, 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시험을 치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시험을 계속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 두세 개 정도만 따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런 정보 활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걸로 되어집니다. 전공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1학년 때는 이런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